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최고의 쇼핑 플레이스, 최고의 레스토랑,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갤러리들이 모여 있으며 유명인들을 비롯해 부유한 이웃들의 커뮤니티를 자랑하고 있는 베버리 힐스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이곳은 466 베벌리 드라이브에 위치한 미스터 브레인워시 아트 뮤지엄인데요. 이곳이 베버리 힐스의 관광 명소이자 인기 많은 뮤지엄이고 팝업 전시를 하여 찾아왔습니다. 티켓 가격은 $20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려한 이 건물은 1995년 TV 라디오 아카이브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디자인하였습니다. 현재는 미스터 브레인워시 팝업 전시가 이 장소를 대관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브레인워시라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도대체 어떤 것에 세뇌당했다는 것일까요?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뮤지엄 입구부터 빈센트 반 고흐, 모네의 작품, 어디서 많이 본 그림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우리가 미술관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세계 명화들인데요. 관람객들은 그림에다가 낙서를 하고 장난을 쳐놓은 듯한 작품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수프림 비닐을 쓴 렘브란트, 조르주 세라의 대표 작품인 그랑자르트 섬의 일요일 오후에 바비와 켄을 삽입한 그림, 케이크로 머리를 얻어맞은 모나리자, 기이하게 긴 혀를 가진 라커 키스의 페이스 페인팅을 한 모나리자, 비만한 몸의 슈퍼맨. 이 유명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회화를 커다란 진주 귀걸이 대신에 아이팟을 귀에 꽂고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는 소녀로 바꾸어 놓았는데요. 보는 순간 야 뭐야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재미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화 원작품을 너무나 잘 카피해서 그려놓았기 때문에 미스터 브레인워시의 그림 실력이 좋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에 테슬라 자동차를 그려놓고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 아이패드가 녹아내리는 등 명화를 패러디한 작품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명화를 무명 작가들이 오일 페인팅으로 모사해서 판매하는 곳도 많고 집에 인테리어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도 한 15년 전 빈센트 반 고흐, 피카소, 얀반 화이심의 그림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설마 미스터 브레인워시가 이 그림들을 혼자서 다 그렸다는 것일까요? 모사화를 사서 본인이 삽입하고 싶은 것을 그려놓은 것일까요? 건물 전층인 3층과 야외 테라스까지 전시작품 수가 엄청나서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전시 구상은 1층, 2층, 3층, 야외 테라스의 벽화까지 건물 전체의 모든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오브 더 마인드라는 주제로 회화와 조각작품, 미러 설치작품, 스타워즈룸, 빈센트 반 고흐룸, 에드워드 호퍼룸, 방문자들이 참여하는 낙서룸, 뉴욕 지하철을 재현한 전시실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미스터 브레인워시는 왜 자신의 이름을 브레인워시라 짓고 또 명화를 패러디하고 풍자하였을까요? 미스터 브레인워시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브레인워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언어, 브랜드, 스포츠, 예술 등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브레인워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패션, 카툰, 세계의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 문학, 혁명을 가져다준 기술과 발명품 등 심지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느꼈던 것들, 의미가 없었던 것들도 다시 생각해보면 모두 브레인워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대형 회화로 그려진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인을 세뇌시킨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이폰을 쓰지 않는 남자와는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어느 여대생의 말에 커뮤니티가 떠들썩한 적도 있는데요. 애플 브랜드가 사람의 성향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처럼 아이폰을 쓰는 사람과 갤럭시를 쓰는 사람으로 나누어 놓고 토론을 벌이는 오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브랜드 파워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현대인의 삶은 프랜차이즈의 제품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혁신하면 애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정도로 우리는 브레인워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스터 브레인워시는 팝아트와 거리 예술인 그래피티 아트를 접목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컬러풀한 스프레이 페인트로 작업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색채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또 그가 디자인한 텍스트 작품처럼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답다가 그의 인생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긍정적이고 희망을 전달하고 재미를 선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재미를 선사한 부분은 성공한 것 같은데요. 작품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유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도는 내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품 앞에서는 혼자 웃게 되는데요.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을 너무 웃기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틸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 생뚱맞은 물건을 배치한 것인데요. 시체 해부 강의를 들으면서 진지하고 집중하고 있는 의사들 앞에 시체 대신 유아들이 신체기관과 이름을 배울 때 쓸 법한 장난감 그림을 펼쳐놓은 것인데요. 때와 장소, 인물, 주제와 맞지 않게 명화를 습격하듯이 그려놓은 것이 너무 엉뚱해서 웃었습니다. 평소에 명화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덜하겠지만 이 생뚱맞은 패러디를 먼저 본 뒤 미술관에서 오리지널 작품을 직관하게 된다면 과연 미스터 브레인와시의 그림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미스터 브레인와시가 저를 브레인와시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은 영상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미스터 브레인와시는 뱅크시를 좋아해서 그를 오마주한 작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뱅크시는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인데요. 2018년 소더비 경매에서 풍선을 든 소녀가 낙찰되자마자 뒷면에 미리 설치해두었던 파쇄기로 그림을 훼손한 사건으로 매우 유명하죠. 뱅크시는 자본주의와 돈으로 움직이는 미술계를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뱅크시와 미스터 브레인와시는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한 작품들은 작품성과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다 거머쥐게 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스터 브레인와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미스터 브레인와시의 본명은 티에리 구에타입니다. 그는 1966년 프랑스 북부 지역인 가르주레고네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9세 때 어머니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었지만 나쁜 방향으로 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구에타는 15세였고 영어를 못하는 상태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티에리 구에타는 무엇이 쿨한 것인지 감각적으로 잘 잡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헐리우드 나이트클럽의 씬에서 인맥을 넓혔고 빈티지 샵을 열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패션 사업도 시작하여 부와 성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아들도 낳았지만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공허를 채우지 못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순간을 비디오로 찍어 수천 시간에 달하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 복잡한 것, 재미있는 것, 놀라운 것까지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선언한 그에게 운명과 같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되면서 거리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던 그의 사촌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방문하게 됩니다. 티에리 구에타는 그의 예술적인 생활에 매료되었고 스페이스 인베이더 작업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때 미스터 브레인와시의 씨앗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리 예술 활동을 촬영하는 것에 중독되어 다른 거리 예술가들도 따라다니면서 촬영했습니다. 거기엔 셰퍼드 페리 그리고 비밀의 입사인 뱅크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티에리 구에타는 그들의 아트를 흡수하여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보시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거리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유명한 대중문화와 역사적 인물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괄하는 그만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뱅크시는 티에르 구에타에게 전시를 열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 브레인와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카메라를 놓고 붓을 든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미스터 브레인와시처럼 초강력적인 파워로 예술 세계에 진출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는 200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Life is Beautiful 솔로전으로 첫 공식 데뷔하였습니다. LA 위클리 매거진에서 그의 전시를 소개했고 전시 방문객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강렬한 의도와 비전을 제시했으며 미스터 브레인와시는 자신이 예술가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2010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뱅크시와 출연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Exit Through the Gift Shop이 베스트 다큐멘터리의 후보에 올라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핫칠리 페퍼스, 마돈나 등 셀럽들이 미스터 브레인와시에게 앨범 커버 작업을 의뢰하거나 그의 작품을 샀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그의 작품을 처음으로 사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미스터 브레인와시는 마이클 잭슨의 사후 앨범인 엑스케이프를 제작했습니다. 미스터 브레인와시는 머세이데스 벤츠, 코카콜라, 레이벤 등 기관과 미셸 오바마, 교황까지 다양한 인물들과 협업해 왔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영화사의 팝업 광고 캠페인도 의뢰받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과 활동을 알고 나니 예술에 대한 열정이 어마무시한데요. 프랜차이즈 오브 더 마인드라는 전시 주제는 대중들의 머릿속을 세뇌시킨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우호적인 것일까요?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술을 사랑하고 빛나는 인물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미스터 브레인와시의 희망대로 전시장에 있는 시간만큼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한 작품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참, 그리고 집에 와서도 가장 제 머릿속에 남는 회화는 바로 뱅크시가 대관식에서 왕관을 물려받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인생은 아름답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예술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미스터 브레인와시 아트 뮤지엄을 리뷰하였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예술은 다재다능하고 아이디어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스프레이를 들고 예술을 하는 침팬지 작품이 기억나는데요. 자신의 꿈을 따르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미스터 브레인와시는 자신이 사업가에서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꿈은 크게 꾸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나요? 그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인가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아티캐스터 로렌니였습니다.